네, 저희는 지금 필립 모리스라는 여러분 아시는 이제 말보로랑 아이코스 뭐 이거 만드는 이제 세계 최대 담배 회사의 스위스에 있는 R&D 센터에 와 있고요. 필립 모리스의 이제 C레벨 분들과 이제 CEO 이제 네 분 인터뷰를 3시간 정도 만에 이제 다 따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님께서 이렇게 그 첫 번째 인터뷰를 하셨고요. 의원님, 일하세요. 사진 찍지 말고 일하세요. 윤준님 인터뷰에 대한 평가. 평가요? 네. 어떻게 많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 동료끼리 그 평가를 잘 해야 이렇게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게 과연 좋은 동료일까요? 그럼요. 좋은 동료죠. 꽤 약간 유명하신 분들하고도 컨택은 돼서 같이 일은 할 수 있는데 야 나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네 올래? 이 소리가 이제 저한테는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저도 네. 가가지고 재밌게 놀 자신이 없고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문화가 다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게 굉장히 익숙치 않고 지금까지도 근데 그거는 꼭 언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정서고 내 캐릭터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쪽으로 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컨택 포인트들 그런 것들에 또 밸류가 있으니까. 네, 다른 회사 이제 대표님들 이렇게 좀 만나 뵀어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또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나 만나 보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예. 한국 회사여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을 해도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자회사 만드는 거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네. 하면서 이제 대신 하면서 뛰어난 미국 인재를 채용하는 거는 어려울 거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스톡 옵션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한 1년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고 한국이면은 이제 2년부터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톡 옵션은 이제 미래에 기업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해 두는데 이제 똑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나라에 따라서 평가받는 게 다르고 이제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새로운 인재를 어떻게 모셔와야겠다 하고 스톡 옵션을 주고 이렇게 모셔왔는데 예. 거의 막 초기 멤버나 이런 분들보다 그냥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톡 옵션을 막 많이 줘야 돼서 이사보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또 생겨나서 이제 한국, 미국 사이에 이제 좀 인원들 사이에 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심심찮다. 맞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국 뭐 여기 현지 직원들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한국 법인이 모 회사로 미국의 자회사를 세워서 하는 것도 지장 없어요. 당연히 미국 법인인데 뭐 주주가 누구냐가 문제가 된다 또는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90% 없고 근데 이제 10%라는 건 가끔 이런 거 있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참여할 때 주주까지 봐요. 이게 미국 US 코퍼레이션 이어야 된다는 조건인데 거기에 지분이 뭐 50% 이상이 뭐 US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인재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스탁 옵션 주잖아요. 뭐 RSU가 됐건 다 준단 말이죠. 특히 이제 초기 단계의 회사들이 돈이 어디 있어. 결국은 꿈을 보고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문제는 첫째 너무 당연한 얘기였지만 익숙하지 않은 게 있겠죠. 미국의 어떤 키 멤버가 있을 때 그 자기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그 증권법에 따른 주식 발행 그러면 이제 일단 첫째 미지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더 분명한 건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미국 세법상 미국 투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온 얘기인데 내가 파운더로서 또는 초기 단계의 투자자로서요. 내가 투자를 했어요. 또는 내가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엑시트 하잖아요. 그 엑시트 할 때의 나의 수익, 결국은 내 지분을 매각하는 건데 1,000만 불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돼요. 1,000만 불까지? 1,000만 불,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혜택은 미국 회사에 투자할 때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외국 회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를 쓰고 야야야 너 미국 회사로 해야 돼? 외국 회사면 나 투자 뭐 할 수 있는데 나 그만큼은 못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미국 회사로 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내 나중에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 그만큼이 비과세된다 그러는데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보셨을 텐데 미국 진출 자체를 가장 많이 좀 실패하는 케이스나 세금 폭탄을 맞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사업자들이 아니면 고소를 당하거나 이게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파운더들이 여기 나와서 미국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본업에 집중을 안 하고 지분 구조 지분은 누가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프라핏이 뭐 쉐어가 될 것이고 뭐 이런저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쓴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많은 경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 가장 흔한 어떤 노동법 소송 사례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커뮤니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은 기본적인 고용 계약이 at will 베이스라고 해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회사의 입장이라 해도 바로 당장 오늘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 수 있고요. 종업원도 마찬가지죠. 오늘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되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로 내가 해고됐다라고 하면 걸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컨대 내가 인종에 대한 베이스로 해고가 됐다라고 얘기할 구실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별에 따른 또는 나이에 따른 또는 뭐 이런저런 것들로 한다면 비록 at will이라 하더라도 wrongful termination이라고 하거든요. 부당 해고죠. 이걸로 클레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본업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할 만큼의 큰 이슈가 되는 그런 경우도 보고 그렇죠. 자, 돈 많이 벌고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한국 회사들의 미국 진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가치 있다고 느끼니까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텐데, 그 한국에 있는 좀 스타트업들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한국에 자주 가잖아요. 가서 내 나라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한데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거기에만 내가 그냥 일상에 매몰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여유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게 더 큰 물인 건 분명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기업 환경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삶의 어떤 환경, 어떤 바운더리라는 면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크게 갖고 나오면 글쎄요, 뭐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회라는 면에 있어서도 두 나라 또는 해외의 리소스를 활용함으로써 분명히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고객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사명감도 맞고요. 진짜 그건 맞고 운이 좋은 거기도 한데 난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의 제도도 이해하고 미국의 제도도 이해하고 그 양국 간에 아까 얘기했던 무슨 여러 인터컴퍼니 거래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라는 것들도 알다 보니 그거를 적용해서 고객도 밸류를 얻고 나도 우리 회사도 그에 따른 어떤 어프리시에이션과 밸류를 같이 쉐어한다는 그 구조가 비즈니스적으로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만족하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계속 잘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한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30대 때 도전해보기에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쭉 봤을 때 사실 뭐 미국에 대해 너무 큰 환상을 갖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정말 크게 된 회사들은 일찍이 좀 되게 글로벌에 대한 꿈을 꾸고 나아갔던 게 되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각 나라마다 몇 개의 어떤 유니콘 회사들이 있고 그들의 어떤 비즈니스는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되게 잘 해왔지만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고 좀 로컬 위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글로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만들어서 또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숙기에 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카카오톡을 만들고 새로운 토스를 만들고 이러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계로 눈을 돌릴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게 관련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국이라는 나라의 country reputation, 브랜드 가치가요 정말 높아요. 그렇죠. 정말 높아요. 네. 이게 내가 미국에 온 게 이제 20년 가량 됐는데 그냥 비교가 안 된다. 제 세대 때 일본의 어떤 이미지, 메인스트림은 아니라도 어떤 독자적인 테리토리를 인정받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기업하는 분들, 스타트업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환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우호적이다라는 것, 한국의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한 5년 사이에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5년 사이에도 정말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호의적이고 그리고 나 뭐 안다 이런 게 있고, 예전에 이제 do you know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do you know를 이제 상대방이 먼저 하는 거죠. 그렇지.
Do you know가 아니라 나 그거 알아 음. 라고 먼저 말을 걸어오고 그게 정말 5년 사이에 그게 생겨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게 있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데 팔로알토에 오피스가 있어. 그럼 하면 이제 또 저거 다는 거지. 네. 가진 않네. 네, 그러니까 그냥 애들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일하는 그냥 진짜 무슨 공장 같은 데인데도 아 그게 확실히 맞아요. 다르게 봐주고 맞아요. 그 잘 정말로 선순환이 돼서 잘 우리 이 한국 출신의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잘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럼 끝으로 약간 이호나 저희 회사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네. 뭔가 막, 이런 거 좀 기대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이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정말 놀랐다니까요. 처음에 봤을 때 미국에 이 프레젠스가 없는 상황에서 좀 와 이런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걸 보니 이 어떤 가능성 내지는 그 힘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하시니까 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파운더로서 갖는 고민을 또 동시에 저도 같이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진출하는 스타트업으로서 물론 한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로 이루었지만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해보실 수 있다. 자신감 갖고 뭐 사람들과 교류가 됐건 아니면 업계에 있어서의 그런 뭐 확장이건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사도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미국 진출하려는 스타트업들 많이 연결을 해서 고객사로 잠깐 구독자 여러분께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매년 여름, 겨울마다 전기료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래된 에어컨을 1등급 냉난방기로 교체할 경우 정부에서 구매 금액의 40% 최대 16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더보기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